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입니다.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의계 단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신문에서 전해드리는 한의계 단신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 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가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은 물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의회와 경남 창원시 의회가 한의학 육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한의학 분야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적극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의협을 비롯한 4개 의학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학단체장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며 수가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한의사회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에 공진단을 기증했습니다. 전주시 한의사회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의계 단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의계 주요 뉴스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신문 최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신문 최성훈 기자입니다.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에 기재된 선태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네, 선태라고 하면 많이들 모르시고 계실 듯한데요. 선태라고 하는 것은 여름곤충인 매미가 성충이 될 때 벗어놓은 허물, 즉 황갈색의 매미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선태를 갖고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나 보네요.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벌레 등의 약제 치료 효능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태의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억제하고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규명해 저명한 국제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태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한의학연구원의 연구팀은 진먼지 진드기로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실험군 쥐들에게 선태 추출물을 약 6주간 경구 투여하며 증상의 개선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선태 추출물을 투여받은 실험군의 쥐들은 피부를 긁는 시간이 평균 33초로 나타난 데 반해 추출물을 투여받지 못한 대조군의 쥐들은 평균 69초로 나타나 선태 추출물 투여 실험군에서 2배 이상 가려움증이 억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든 것 이외에도 실제 각질층의 피부 두께도 유의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피부의 정상적인 각질층 두께를 대개 18마이크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피부염으로 두꺼워진 116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각질층에서 선태 추출물을 투여받은 실험군에서는 무려 35마이크로미터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치료가 스테로이드성 약물 투약이다 보니 면역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2차 감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천연물 한약재 선태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우수한 한약물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성훈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의학 이슈 브리핑 논평입니다. 오늘 논평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 4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기관의 행정력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비급여 고지 의무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은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의료 정책이 큰 모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의과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 비용 보고를 의무화하기 전에 한의 비급여의 구체적인 행위 목록부터 명확히 정비해야만 합니다. 가령 큰 테두리에서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비급여 목록은 존재하나 실제 한방물리요법의 범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ICT라고 하는 경근 간섭 저주파요법과 텐스라고 불리는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대부분의 한의물리요법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목록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한의과 비급여 진료 항목이 구체적인 목록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의과의 상당수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의료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의료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의 보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한의 비급여의 명확한 목록화와 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를 기반으로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혜택을 부여해 의료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한의학 이슈 브리핑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